안녕하십니까. TV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흔히들 자녀가 부모의 성품이나 말투, 행동을 그대로 닮았을 때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만큼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자식 교육 이전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바로 이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러다가 자칫 나라의 안위에까지도 정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품성을 잘 닦고 정말 합리적이고 또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도량이 있고 아량이 있는 이런 인성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요즘 그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여러 사람 앞에서. 네. 네, 인성교육이라는 게 손에 딱 잡히지가 않잖아요. 네. 오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인성을 교육을 중시하는 제일 큰 이유는 어쨌든 내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네,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요즘 보면 참 출세라는 게 무엇이며 성공이라는 게 뭔지 정말 이제야말로 인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안만송 강에 가서 깨구리 뒷다리 연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또 항공우주사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하고 있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세계가 좀 다양화돼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성이 있습니다. 그게 인성이죠.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모두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알고는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전달이 되지가 않느냐? 이게 제가 오늘 정신과적인 해석입니다. 왜 전달이 되지 않느냐? 집에서 모두 가르치고 또 선생님도 물론 가르치는데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전달함과 전수 교육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전수라는 것은 가령 장인들이 여러분 피아노를 친다든가 또 무슨 대패질을 한다든가 붓글씨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거의 절로 되는 겁니다. 이 몸에 익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체화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몸에 익혀서 절로 되는 것. 이게 이제 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 중요한 것이 전달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전수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이제 가정의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런 인사들이 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가령 여러분들은 아이들 보고 거짓말해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놓고 자기는 어디서 귀찮은 전화 와서 야야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이걸 우리는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꼭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이게 말로 타일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인성교육의 전부는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가정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가 많이 나죠. 또 체육계 집안에 또 체육가 집안이 많이 나고, 그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인자가 뭐 좋으니까 그렇게 된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집의 문화가, 분위기가, 학자 집안에 학자가 많이 납니다. 학자 집안에는 뭐 왼종일 하는 사람들이 그 보면 아빠가 읽는 게 책밖에 더 있습니까? 글 쓰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화라는 것은 또 이 규범이다, 또 그 가정의 이 모든 그 전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연중에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씁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배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뭐 엄마 등도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 가치관이라든가 본보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뭐 아버지 엄마 가릴 것 없이 정말 똑같이 정말 아이들은 엄마 등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절로 그걸 따라하게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완전히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까 말까, 양치를 할까 말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도 몰래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절로. 이렇게 절로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습관화하고 체화가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완전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똑같이 흉내내는,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 뇌에는 바로 이마 뒤에 이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러 뉴런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아이들은요, 엄마 말투를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학습이라는 게 바로 흉내를 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아이들은 아무래도 경상도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이 영어를 말하는 가정에서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절로 영어를 익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보고 배운다 하는 말은 아이에게 정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참 이 감동을 보내요.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깊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소설, 또 영화도 괜찮습니다. 또 뭐 TV 프로그램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 보면은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테레사 수녀가 그 정말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나도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정말 좀 그 길로 나선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오래오래 내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링거링 이펙트다. 이 마치 종소리를 들으면 오래오래 동안 그 참 여운이 이렇게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몸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이 모든 그 전통이나 역사나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배운다. 그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하게 되게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소설, 또 영화도 괜찮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네. 거였는데요. 정말 그 앞모습이나 표정은 어떻게든 꾸밀 수가 있지만 뒷모습은 꾸밀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습관화돼야 된다, 따라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이들 교육한다고 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굉장히 화를 내시거나 잔소리하실 때 많잖아요. 네, 그게 정말 올바른 가치관에서 그렇게 화를 내야 되지. 괜히 자기 화가 난다고 네. 그냥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런 형식은 정말 안 되죠,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는요. 가치관이 인성을 좌우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강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강 잘 됐습니까? 네. 예. 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성 하는 게 좀 딱딱하고 그렇죠. 예. 이게 좀 쉽게 하려니 잘 안 되네요. 예.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가치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가치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시간에 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이걸 영어로는 코어 밸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에서도 항상 이것만은 진리야. 정직하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서로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정말 정답게 살자.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관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정말 품성이 인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한국의 엄마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공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는 거 보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 제일의 가치관은 공부 열심히 시켜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아주 큰 기업에 가면은 이건 이제 성공이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찾는 인재와 실제로 엄마가 생각하는 이렇게 길렀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우리가 속도로 말하면은 기업은 100km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 대학은 6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하다는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도 논술을 치고 수시 모집도 하고 이것은 그렇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요? 그만큼 이제 찾는 인재도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 바뀌어 있는 사람이 엄마들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실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수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이거는 굉장히 보이는 실력 아닌가요? 그러나 안 보이는 실력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 성적표에는 아마 저쪽 가정통신란에 보면은 얘는 뭐 얌전하다, 얘는 뭐 참 착하다, 리더십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막 아주 짤막하게 한두 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학교 성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면 그것이 더 좋은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주 올바른 품성을 인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즘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인성을 가르치기가 또 그러고 애들이 뭐 잘못하면은 요즘 애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예, 자기 멋대로고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좀 야단을 심하게 치면은 이 괴물 부모가 나타납니다. 예? 공부하는 선생님 멱살을 잡고 여러분 이제 이런 부모가 우리 한국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아니고 절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환경, 또 학교라는 환경, 사회라는 환경. 근데 불행히도 요즘 우리는 그런 환경 전체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또 올바른 인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참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당장 좋다고 하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나이가 아직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제 겨우 8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고 보니까 인생은 참 길구나. 사실은 인생은 실제로 길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50, 60에 모두 정말 참 이 세상을 하직을 했지만 이제는 뭐 여러분들은 뭐 100세까지도 살아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도 살지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먼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먼 눈으로 당장 공부 몇 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뭐 아이들끼리도 경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 언제냐? 얘가 그날 학교에 못 나왔으면 그거 안 가르쳐 준대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안 가르쳐 준다. 나는 참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기절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여기에 정말 짧은 이 인생이 짧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짧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0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22세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2세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철저한 교육이 아이들이 몸에 적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 여러분 21세기가 온다 그래도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 그러지 너 거짓말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고 하면은 아이들은 절로 그 아이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뭐 나를 따르라 그러고 뭐 해병대장처럼 앞에 나가서 달려고 하는 이런 리더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뒤치다거리를 하고 간 아이가 있어요. 네가 반장이냐 책임자냐?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뭐 집에 가니까 그러면 제가 남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장 뭘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은 넓고 또 그리고 인생은 참 길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인성 교육은 당장은 빛이 안 나지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리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어 밸류라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에서도 항상 정직하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인성은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아니고 절로 된다. 인생은 짧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이 몸에 적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인성을 만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였는데요. 인생이 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긴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굉장히 짧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네.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 기를 때는 정말 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찍 가르칠수록 정말 인성은 몸에 적게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말씀 중에 뜨끔하신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엄마들이 안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모님에 의해서 왜곡된 어떤 인성 교육이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음 그렇습니다. 강의에서 들려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되는데요. 박수를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남들이 300년이 걸린다는 산업사회를 불과 40년 만에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러자니 정말 고속 성장을 하고 고공비행을 하려니까 억지가 오고 물이 그려가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뒤처졌으니까 어떻게든지 막 목표 지향적이야. 이 목표를 위해서는 때로는 부정도 저지르고 우리가 억지도 빚고 무리도 빚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지난 반세기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제는 그 전에 우리가 60년대는 잘 살아보자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살아보자는 굶지 않고 밥 좀 먹고 살자 이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살아보자 하는 건 의미가 좀 달라졌잖아요.
요즘 밥 너무 많이 먹다 살이 쪄가지고 오히려 고혈압, 당뇨병 걱정을 해야 될 이런 지경입니다. 이게 잘 살아보자는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회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정말 남의 삶을 삶답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는 것, 이보다도 귀중한 자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정말 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성 교육이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에 삐뚤은 사람이, 사기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아이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애가 다 보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밤에 몰래 하는 거 애가 다 봤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정말 문제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지만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죠. 그러나 제일 문제는 이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정직성의 결여, 이건 정말 참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바른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뭐 거짓말하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직성의 결여가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공공성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놉니다. 아이들이 뭐 당장 방 안에 이렇게 있다가 식당 같이 넓은 데 오면 뛰어노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너 식당에서 그렇게 뛰어놀면 안 된다 하는 엄마를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는 물론 그랬습니다. 뭐 교통 질서, 시골에 뭐 교통 신호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70년대 전부 도시로 다 몰려 내려갔으니까, 실제로 시골에는 여러분 거기는 촌락이니까 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뭐 온 동네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도시로 다 오니까 전부 개인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야. 여러분, 이 개인주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로 갑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라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남을 밟고 내 이익을 취하겠다, 이것은 정당적인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주의라 해야지, 남을 피해를 줘가면서라도 내가 좀 좋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공원에 있는 의자는 저거는 내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세금을 같이 내서 우리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원 의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그 공공의식이 정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참 걱정이, 우리가 너무 폭력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정말 오기 발동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합리적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타협이라든가 절충이라든가 협상력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게 화가 나면 뭐 그만 폭력으로 되고 그만 욕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충동 조절이 전혀 되지가 않고, 그게 어떨 때 보면 막 가는 사회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폭력적이고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니 하더라도 어른의 가치관이 건전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른의 인성이 반듯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일본 책에서 읽은 어느 화상에, 일본은 아주 선성을, 나이 드신 화상을, 아주 스님을 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생이, 이 녀석의 아들이 아주 엉망이야.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이 유명한 스님이니까 그 동생 조카 좀 불러서 한마디 해주라 그래요. 그 조카를 불러서요. 할 말이 없어. 좀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 조카 녀석이 빨리 따라 나와서 신발 끈을 묶어주는 겁니다. 신발 끈을 묶고 있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방울이 아이 손등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성이라는 것은 100마디 말보다 정말 한마디 어떤 진실한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화상은 아마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죠. 그러나 이게 인성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한마디 한다고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은 정말 어른이 진심을 보여주고 아주 진실할 때 그때 아이들이 본을 받게 된다. 이 정직성의 결여, 이건 정말 참 문제입니다. 뭐 남을 밟고 내 이익을 취하겠다. 공공성의 결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폭력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타협이라든가 절충이라든가 협상력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은 정말 어른이 진심을 보여주고 아주 진실할 때 그때 아이들이 본을 받게 된다. 그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른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아이를 길러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항상 내 아이와 남의 아이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자기 아이는 아무리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좀 좋게 보게 되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마 인성 교육이 좀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밖에 나가면 또 이 녀석은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 내 아이를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건 자기부터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네. 정말 자기가 바뀌어야 되고 자기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성을 정말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고 정말 아이가 내 등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네.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전에 그 아이가 잘못을 하면 자기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리던 네. 어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그렇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사는 삶의 의미, 가치관 얼마나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시영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답시고 따뜻한 감성은 좀 멀리한 채 차가운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우리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